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기상청에서 발표까지 했는데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태풍의 진로가 예상보다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더 가까워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까지 바싹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위성 영상을 살펴보면요. 지금은 태풍의 눈이 어제보다 더 강하게 발달을 했고요. 강한 중형급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상 진로도 우리나라에 더 가까워졌고요. 부산 부근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3시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고 그리고 내일 밤 10시쯤 부산을 스치듯 통과하면서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쯤엔 독도 부근 동해상으로 진출하겠는데 태풍이 가깝게 지날수록 그리고 느리게 이동할수록 위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날 때 다소 속도가 느려지면서 강한 중형급 세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 매우 위력적인 상태입니다. 자, 태풍이 근접하면서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요. 네, 앞서 현장 중계차에서 보셨겠지만 KBS 재난 CCTV를 통해서 태풍의 영향이 시작된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가장 가까운 마라도의 모습입니다. 제주도 남쪽 마라도인데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혀 있고요. 해상에는 파도가 점점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이미 태풍 경보가 오전에 내려졌고요. 비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앞부분에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주 성산을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내일 오후에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점인데요. 앞서 마라도보다 더 파도가 강하게 일면서 흰 포마를 일으키면서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고요. 현재 제주 일대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더 강해져서요. 초속 40m 안팎, 시속으로는 144km 정도의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북쪽, 전남 여수 거문도로 가겠습니다. 선박들이 피항하는 대표적인 곳인데요. 잔뜩 흐린 날씨에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항이어서 파도가 아직 거세지는 않는데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북쪽, 여수 오동도의 모습입니다. 거문도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카메라에 여전히 빗방울이 맺혀 있고요. 오늘 오후 남해안 지역은 태풍의 전면부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남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조금 더 멀죠. 하지만 창원 연안 여객선 터미널의 모습인데요. 이곳은 태풍이 접근하면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네, CCTV 상황이 지금 좀 적절하지 않아서 연결이 지금 잘 되지 않습니다. 네, 태풍이 접근하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문제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예상되는 비의 양을 크게 늘렸습니다.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상하는 동안에도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현재 북쪽에서는 이미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어서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6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500mm가 넘는 호우가 예보가 됐습니다. 비뿐만이 아니라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160km의 강풍이 예보돼 시설물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 비슷한 경로로 북상했던 태풍들 살펴봤을 때 그때도 참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과 가장 유사한 진로와 강도로 올라온 태풍을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2016년 가을 태풍이었던 차바인데요. 당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는 1.2m 높이의 방수벽이 설치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파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울산 지역에서도 태화강, 범람, 그리고 일대 침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당시 폭우는 3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역대 최대 강수량이기도 했지만 배수 펌프장이 없는 등 인위적인 요인도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찾아온 콩레이의 경우는 차바 이후 2년 만에 찾아온 가을 태풍이었는데요. 차바보다 세력은 조금 약했지만 제주 산지에 700mm 이상, 그리고 영남 동해안에도 3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태풍을 앞두고 앞서 피해를 겪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점검 등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올해 6번째 태풍인데요. 이렇게 태풍이 잦은 이유는 뭡니까? 네, 올해 태풍 영향은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 발생 자체를 놓고 보면요, 16개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6개로 예년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태풍 다나스를 시작으로 벌써 6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 사라가 북상했던 1959년에 7개, 그리고 이후 1976년에 6개니까 올해는 43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이 영향을 준 겁니다. 특히 가을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부근의 해수 온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맘때였으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물러나면서 태풍이 대부분 일본 열도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올해는 9월 하순인데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지 않고 있어서 태풍의 길까지 열려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타파로 인한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이 임박해온 만큼 최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태풍의 최대 고비인 내일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